자, 어제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했다 해서 러시아가 공갈 협박을 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자,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나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의 원상 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쟁 당사국과의 여러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무기 지원을 언급하지 않았고 단서를 달았지만은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를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곧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이 방미를 앞둔 언급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이 이 문제를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다, 바이든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우리 주장을 하려면 미국 측 요구도 들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운을 떼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어떠한 무기 제공에 대해서도 반러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하면서 분쟁 개입에 해당된다고 세게 말했죠. 자, 그래서 이 러시아가 크렘린궁, 즉 대통령실에서 한국이 분쟁 개입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어요. 이미 푸틴은 6개월 전에 한국을 거론하며 무기 지원에 대해 경고했죠. 작년 10월에. 아마 한국이 미국에 포탄 수출을 하는 게 결국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간다라는 거고, 얼마 전에 폭로된 이 미국의 각종 도감청 기록에도 결국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을 지금 한국 정부에서 우려하지 않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다룬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적극 환영한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언급을 했고, 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 반응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 지금 4월 달에 미국에 갔다가 5월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G7A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옵저버로 참가하게 되죠. 한국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를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국의 방산 시장이 100조 규모로 커져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 포탄 수출한 거는 미국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한국이 미국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준 포탄을 갖다가 배치하는 역할을 했죠. 아니면 직접 한국에 우크라이나 갔을 수도 있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폴란드가 자주포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크라이나 주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그기를 우크라이나 주고, 미그-29나, 그리고 한국에서 FA-50 전투기를 사가고, 더 나아가서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 등을 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주지만 않았다 뿐이지 어떤 경로든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무기 그리고 또 각종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깊숙하게 개입되어져서 일종의 구멍난 수요를 메꾸는 역할을 하고 돈을 벌어왔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 나름 세계에서 10위권 안팎의 경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서방과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나라지요. 그런데 G9 나토 의제에서 핵심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본에서 있죠. 7월달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자, G7과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이 다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주요 멤버로 참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주요 논의들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서방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이 회의에서 이 G7이나 나토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명분으로 한국을 초청국으로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이 이런 데에 대해서 한 발을 빼고 지금까지 무기만 수출해 먹고 있다면 한국이 각종 분쟁에 개입해서 돈을 벌어먹는 무기상이나 뭐가 다릅니까? 과거에 아프리카 등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구소련이 무기상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만 팔면서 방산해서 녹아났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 꼬라지가 아니잖아요. 그 남의 나라에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한국은 그 나라에는 인도적인 지원만 한다면서 뭐 방탄복이니 식량이니 이런 것만 주고 실제로 나머지는 모르겠다 하고 실제 뒤로는 무기는 냅다 팔아먹으면 이게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제3자적 위치에서 무기나 팔아먹고 그냥 발을 빼고 쳐다보는 방식으로는 G7이나 나토에 가가지고 동맹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그 나라들도 한국을 바라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이 경제적 동물,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 나라들과 제대로 된 동맹을 맺어야 지금 경제도 전부 블록화되고 있고 또 한국만큼 안보 위협을 받는 나라가 없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한국이 침략을 받을 때 다른 나라가 한국을 도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렇게 전쟁판에 장사나 해먹으면서 우리가 침략받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요. 전쟁 중이라고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이 틀린 거죠. 자, 이런 논리라면 전쟁 중인 나라에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제3자적 입장이 맞지 않는 거랍니다. 지금 전 서방 국가들이 전부 십시일반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그리고 경제적 지원하고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폴란드 등은 한술 더 떠서 우크라이나에 병력까지도 교육시키고 파견하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체주의 침략 국가 러시아에 맞서서 지금 이 전쟁을 대리 수행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신냉전 구도하에서 동서간의 대리전쟁이라고 봤을 때 한국은 여기에서 너끼리 싸워라. 우리는 빠지고 중립을 지키겠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누가 우리를 도우겠어요?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서방과 이런 군사적 관계, 경제적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으면 활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국력에 걸맞지 않게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의 소량 지원만 하고 무기만 냅다 팔아먹다가는 그야말로 한국은 국가로서 체면이나 나중에 우리가 나토나 G7하고의 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렵고 정작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나라들이 무기 장사꾼인 나라에 대해서 남의 나라를 돕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도와야 되냐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전부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윤이 미국을 가도 어디를 가도 전부 이 문제 한국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미국에 포탄을 파는 형식으로 이렇게 또 폴란드에 수출하는 형식으로 돈만 벌어먹는 데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가 최종 사용자로 명시된 포탄을 한국이 직접 지원을 해야 될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 등이 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한국을 교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미국 전문가가 이 토론회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빅터 차는
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러시아가 이미 한국을 교전국으로 보고 있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폴란드와 미국에 무기를 판매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이 분노 적대적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한국이 나토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을 이제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대량 소모전으로 가게 되면서 탄약이나 포탄, 탱크나 장갑차나 하이마스 등에 사용되는 포탄 등이 지금 완전히 바닥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이 지금 생산력이 있으니까 조달해 주는데 지금까지처럼 복잡할 게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세상에 어디 가서 폼만 잡고 돈은 안 내고 이런 건 없어요. 폼을 잡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세상이 전부 패를 먹어서 패거리 끼지 지금 몰려가는 블록 안보, 블록 경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혼자 살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서 중간에서 우리는 중립이다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죠. 자, 무기 지원 할 수밖에 없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